네, 16번 무슨 문제야? 분산분석 문제죠. 그렇죠. 분산분석 문제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검정해야 되느냐? 자, 요런 문제죠. 그럼 일단 분산분석표 뭐 해야 돼? 채워서 F0, 요 F값 일단 구해야죠. 그렇죠. F값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MSE가 몇이야? 5잖아. 20분의 1000 하면은 5가 아니구나. 50이구나. 50이잖아. 그렇죠. 그럼 F0 값은 MS2분의 MSR이니까 5분의 4죠. 그렇죠. 이것까지 구하는 거는 쉽다고. 정답 3번 아니면 4번이라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기각치를 뭐랑 비교해 갖고 기각할지 말지를 정해야 된다고. 그렇죠? 자, 분산 분석은 무슨 검정이야? 분산 분석은 우측 단측 검정이잖아. 그렇죠? 카이제 검정도 우측 단측 검정인데 분산 분석도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유의 수준 5% 되는 값, 이 값이 뭐야? 이 값이 기각치죠. 그렇죠? 그래서 F0.05 자유도가 지금 몇이야? 3, 20이니까 얘가 기각치라고. 자, 근데 단하고 보니까 이 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F0.05 23은 있는데 3, 20은 없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뭐 해야 돼? 이거를 F분포의 성질을 이용해서 기각치를 찾아야겠구나 생각해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보니까 다 뭔가 분의 1로 돼 있잖아. 오케이. 그럼 이거 분모로 돌려보자. 분의 1로 바꿔보자. 어떻게 돼? 0.05도 1에서 빼줘서 0.95로 바꿔주시고 자유도도 둘이 뭐 해줘? 위치 바꿔주세요. 요런 말이죠. 자, 그럼 F0.95 20,3은 있어? 여기 있네. 0.32라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0.32가 들어가는 거 4번이니까 4번 찍어주시면 된다고. 되죠? 자, 요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내가 시간을 조금 더 아끼고 싶다. 그렇죠? 이 F 분모의 성질 당연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것도 좀 아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일단 5분의 4까지 어쩔 수 없어. 그냥 구해야 돼. 자, 근데 5분의 4가 8.66분의 1보다 크면 기각한대. 생각해봐. 기각이 어려워야 돼? 쉬워야 돼? 기각이 어려워야죠. 5%밖에 안 되는 값이잖아. 그렇죠? 5%밖에 안 되는 희박한 값, 이 값보다 클 때만 기각한다고. 그렇죠? 8.66분의 1 하면 어떤 값이야? 엄청나게 작은 값이잖아. 8분의 1이잖아. 거의 9분의 1이잖아. 그쵸? F값 구해보면은 당연히 9분의 1, 몇 분의 몇 이런 거 거의 안 나올 거 아니야. F값 구해보면 뭐 2.3, 그쵸? 뭐 1.7, 아니면 16, 뭐 이렇게 아무튼 엄청나게 자연수는 아니고 아무튼 1보다 큰 값들이 나올 텐데, 그쵸? 1보다 큰 값들이 F값이 웬만하면 나올 텐데 8.66분의 1보다만 크면 무조건 기각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쵸?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럼 너무 맨날 기각하는 거 아니야? 8.66분의 1보다 크다를 기각치로 하면은. 그쵸? 8.66분의 1은 거의 여기 있는 값일 텐데 1보다도 엄청나게 작은 값이잖아. 그쵸? 거의 9분의 1에 되는 값이라고. 엄청나게 작은 값인데 이 값보다 크기만 하면은 이러면 다 기각해버려. 그쵸? 이러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F0 값이 5분의 4다를 찾고 난 뒤에 그냥 보기만 봐도 우리가 보기만 봐줘도 정답이 4번이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얘보다 크면 기각한다고?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쵸? 근데 얘보다 작으면 기각 안 한다. 그럼 0.32분의 1은 그래도 한 3점 몇몇은 될 거 아니야. 그쵸? 3점 몇몇보다 좀 크면 기각이고 작으면 기각. 이거 좀 말이 되잖아. 기각치로 말이 되잖아. 우측 단측 검정인데. 그쵸? 우측 단측 검정인데 적어도 한 몇 점 몇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8.66분의 1, 0점 몇몇몇 되는가? 이거 너무 작잖아. 기각치로 쓰기에는. 그쵸?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굳이 F분포의 성질을 가기 전에 미리 정답을 좀 찍을 수는 있다. 자, 요런 말씀까지 추가로 드리면서 항상 보기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정답을 찍어 주셔라. 그래서 안 풀어도 되는 거는 좀 안 풀어서 시간을 좀 절약하셔라. 자,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7번. 17번 뭐야? 모분산 검정이죠. 그쵸? 모분산 검정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식을 안 외우고 가면은 뭐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검정 통계량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쵸? 검정 통계량, 모평균 검정, 모평균의 차 검정, 모비율 검정, 모비율의 차 검정, 모분산 검정, 그리고 뭐에? 모분산의 비검정. 이렇게 해서 총 6개잖아. 7단원에 나오는 검정, 7단원 가설 검정에 나오는 거는 총 6개니까 요 6개 정도는 그래도 좀 외우고 시험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외우고 시험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안 나오는 게 나오면은 아예 안 외웠으면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 찍을 수도 없습니다. 12, 6, 4, 13을 이용해서 이 중에 뭘 찍어 넣어야 되는데 애매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외우고 가셔라. 자, 요런 말씀 드리며 자, 모분산 검정의 검정 통계량은 뭐다? 시그마인데 6이라고 6처럼 보이죠. 그쵸? 시그마. 모분산의 제곱분의 n-1의 표본 분산이 그쵸? 얘가 뭘 따라? 자유도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되죠? 자, 요걸 따른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검정의 일종 오류를 구하랍니다. 일종 오류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일종 오류 확률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뭐가 참일 때? 귀무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을 뭐 하는 거야? 기각할 확률이죠. 그래서 기각력이 나올 확률 요렇게 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쓰면은 귀무가설이 참이야. 모분산이 4일 때. 그렇죠? 기각력, 표본 분산이 6보다 클 확률. 요걸 구하는 거죠. 되죠?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일종 오류 확률? 표본 분산이 6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된다고. 되죠? 기무가설이 아니 모분산이 4일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카이제곱 분포 따른다는 거 아니까 요 S제곱을 요렇게 만들어 줘야죠. 그쵸? 그래서 요 S제곱을 n-1을 한번 곱해 주시고 S제곱에다가 그다음 뭘로 나눠? 모분산으로 한번 나눠 주시라고. 그럼 이 6에 대해서도 뭐 해야 돼? n-1을 한번 곱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분산으로 나눠 주시라고. 되죠? 이건 숫자 6이고 이거는 시그마입니다. 모분산이야. 자, 그럼 지금 n이 몇이야? 13이니까 여기가 몇이야? 12고 12 곱하기 6이고 되죠? 그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지금 몇일 때? 4일 때 구하니까 여기가 4라고. 되죠? 자, 그럼 요만큼이 뭘 따라? 카이 제곱 분포 따르니까 여기가 카이 제곱 분포로 바뀌고.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는 V가 카이 제곱 분포 따른다며. 그럼 이게 뭘로 바뀌는 거야? V로 이렇게 쇽 바뀌고.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은 3, 6, 18이니까 요렇게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라고. 되죠? 요 내가 뭐 검정 통계량만 잘 외웠으면은 그쵸? 검정 통계량만 잘 외웠으면은 S제곱이 6이잖아. 그럼 얘가 6이구나. n-13에서 1 빼니까 얘가 12구나.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지금 4래. 요렇게 집어넣고 풀면은 그냥 18 나온다고. 그래서 정답 3번 찍을 거라고. 일종 오류 확률은 요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몰랐어도 뭐 당연히 아셨겠지만 이렇게 굳이 이렇게 확률 표시를 계속 해가면서 안 풀더라도 이렇게 값만 잘 모으면 대입하면 18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3번이구나. 자, 이렇게 풀 수가 있다고. 되시죠? 자, 그러니까 뭐해? 검정 통계량들 요 6개. 물론 8단원 카이저 검정, 9단원 분산 분석, 10단원 회귀 분석 가면은 더 외워야 될 것도 많죠. 많긴 하지만 이거 6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좀 외워 주셔라. 그렇죠. 물론 차에 가면은 대응 표본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외울 게 조금 몇 개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 시험을 그래도 한 1년 정도 준비하시잖아. 공무원 시험을. 그렇죠. 1년간 이 정도는 충분히 외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외우실 수 있고. 그러니까 외워 가셔서 그냥 숫자만 이것만 외웠어도 그냥 숫자만 대입해도 풀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외워 주셔라. 자, 요런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17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좀 처음 보는 좀 새로운 문제다. 자, 실내 구간이 나오니까 무슨 문제야? 추정 문제죠. 근데 마지막엔 뭐 구하래? 검정 통계량 구하래. 추정을 이용해서 검정을 해보라는 그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데 조금 뭐더라 이게 좀 생각을 해야겠는데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 않다고 문제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좀 한 2번 정도 더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n은 15래 지금 15개를 이용해서 95% 신뢰 구간 구했더니 요렇게 나왔답니다. 그렇죠? 신뢰 구간은 뭐야?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니까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얼마큼 가고 마이너스 얼마큼 가는 거잖아. 그렇죠? 요렇게 가서 만드는 거잖아. 되죠? 그렇기 때문에 296과 308의 가운데가 뭐야? 표본 평균이란 소리죠. 자, 그럼 표본 평균은 몇이야? 지금 296이랑 308 중간 구하면은 302죠. 302에서 마이너스 6만큼 가고 플러스 6만큼 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요 신뢰 구간 보고 표본 평균은 302다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얼만큼 가는 거야? 얼만큼 가는 거야? 여기서 가는
표준 오차만큼, 그렇죠. 오차 한 개만큼, 오차 한 개만큼 가는 거잖아. 표준 오차에다가 분포값 곱하기 오차 한 개만큼 우리가 실내 구간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만들기 때문에 오차 한 개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15개 소표본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뭐도 몰라? 표준 편차도 지금 모른다고. 뭐 표준 편차를 모른다고. 그럼 무슨 분포를 써? t 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거 아니야. 그렇죠. t 0.025 곱하기 루트 n분의 s 요렇게 구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오차 한 개를 요렇게 구해서 간 값이 6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뭐 알아냈냐? 표본 평균은 302고, 그렇죠. 오차 한 개 t 0.025 곱하기 n은 지금 15니까 루트 15분의 s 값, 표준 편차값 안 나와 있죠. 그렇죠. 표본 표준 편차값 안 나와 있으니까 구해 봤더니 이게 6이 나왔다. 그렇죠. 요런 걸 알 수 있죠. 그 이때 자유도 몇이야? 14죠. n-1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t 검정 통계량, 건전지의 평균 수명은 300일이다에 대한 H0, 뮤는 300이냐에 대한 가설에 뭘 구해? 검정 통계량 구해보래. 되죠? 자, 그럼 검정 통계량식, 모평균의 검정 통계량식 어떻게 구해?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시그마 모르면 뭘 써? S를 쓰면 되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 자, 우리가 표본 평균 지금 몇이었어? 302였죠. 302 빼기 귀무가설 하에서의 모평균값 300 나누기 루트 n분의 s 하면 된다고. 그렇죠? 근데 루트 n분의 s, 루트 n도 아니고 15네. 그렇죠? n이 15니까 루트 15분의 s가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넘겨보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t 0.025 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이 요 실내 구간 이용해서 구했던 내가 그 값이 t 0.025 분의 6 이렇게 된다고. 되죠? 그래서 분자 부분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분자 부분은 2고. 그렇죠? 1분의 2고. 얘는 t 0.025 분의 6이니까 요렇게 곱하면은 칸이 없네. 위로 갈게요, 위로. 자, 요렇게 해서 구하면은 안에끼리 곱하면은 6분의 밖에끼리 곱하면은 2 곱하기 t 0.025가 되죠.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약분하면은 3분의 1 t 0.025가 되니까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다. 되죠. 자, 요 실내 구간을 우리가 구하는 공식 외웠잖아. 그렇죠?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 외웠으니까 요렇게 값 찾아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값 내가 이제부터 뭐 할 거야? 구하려고 보니까 표본 평균 302인 거 갖다 써주시고, 모평균은 기무가설에서 갖다 써주시고, 이 값 갖다 써야 되는데 이 값이 지금 왜 복이 없잖아. 그럼 이 값을 또 구하란 소리잖아. 그렇죠? 이 값을 여기 아까 구했던 오차 한 개에서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라고. 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1번 찾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은 문제다.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을 값을 뭐 t 0.025 값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외운 공식에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문제 풀면서 새로운 공식 쓰거나 그런 건 없다고. 되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제까지도 풀 수 있어야지 내가 완벽히 추정과 검정을 공부한 거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뭐 지금 처음 풀어봤을 때는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공부하고 계속 하다가 또 3개월 후에 다시 또 이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봐야지. 그때는 또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9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험에서 그래도 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어려운 문제에 늘 뭐 탑 3에 꼽히는 그런 문제다. 앞에 18번도 조금 뭐더라 계산을 좀 해야 되고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서 어려웠는데 19번도 어렵다. 요 뒤에가 계속 어렵습니다. 후반부가 어렵다. 그렇죠? 그럼 뭐 그건 뭐 좀 다행이죠. 그렇죠? 차라리 앞에가 어려우면은 풀다가 막 포기할 텐데 뒤에가 어려우니까 아 지친다 에라 모르겠다고 찍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도 뒤에가 어려운 게 그래도 좀 다행이다. 자, 요런 말씀 드리면서 19번에 대한 생각. 자, 요걸 해 주셔야 돼. 자, 정규 분포에서 25개의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 구했어. 바엑스. 되죠? 자, 그리고 X1이라는 놈이 있어. X1은 뭐야? 표본 25개를 뽑았을 때 첫 번째로 나온 값 아니야. 그렇죠? 걔가 이런 성질을 만족한답니다. 되죠?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뭐 해야 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 해석해 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해석이 너무너무 쉽게 된다면은 이 문제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냥 표준화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요 조건을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되죠? 자, 모집단에서 X1이 나왔기 때문에 X1도 뭘 따르냐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되죠? X1이. 지금 X1이 진짜 표본을 뽑고 나면 어떤 하나의 값인데 그렇죠. 하나의 값인데 아직 표본을 뽑기 전에 이론적으로는 X1 계속해서 이렇게 무한히 표본을 뽑아봐. 그럼 모든 X1으로 모든 모집단에 있는 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무한히 뽑으면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X1도 모집단과 똑같다. 똑같이 이런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되죠? 자, 그때 X1이 이렇게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뮤를 중심으로 해서 정규 분포니까 요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때 첫 번째로 요게 성립한답니다. X1이 4보다 작을 확률 더하기 X1이 6보다 작을 확률을 더하면 1이 나오는데 되죠? 자, 4보다 어딘가에 4가 있어. 4보다 작을 확률이라 플러스 어딘가에 또 뭐가 있어? 6이 있을 거 아니야. 6보다 작을 확률. 얘네 둘을 더해 주면은 뭐가 나와? 확률이 1이 나오는데. 되죠? 자, 그러면은 6보다 작을 확률 요 주황색 부분 요만큼이잖아. 되죠? 그리고 요 빨간색 부분을 4보다 작을 확률 요 부분을 요로 옮겼다 칠게. 요렇게.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몇이야? 1이 나올 거 아니야. 되죠? 4가 요 뮤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넘어가면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게 되니까. 그쵸? 4가 얘를 기준으로 대칭되면은 6이 된다니까. 자, 그러면은 모평균은 몇이야?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5여야지. 5가 딱 대칭이어야지 4보다 작을 확률이 1로 넘어가서 6보다 클 확률이 되려면은 모평균이 몇이야지? 5여야지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딱 좌우 대칭이 될 거 아니야. 되죠? 그래서 모평균이 5라는 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해야 돼? 모분산을 구해줘야겠죠. 그쵸? 2의 x1의 제곱의 평균이 34래.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하니까 34 빼기 5, 25로 구하니까 9네.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3의 제곱 9구나. 모분산이 9라는 것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되죠? 이 조건을 갖고 문제에 처음 나왔던 X1에 대한 요 조건을 그렇죠? 요 조건을 해석해서 내가 모평균과 모분산을 찾아줘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생각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어려운 문제고. 그죠? X1 표본을 보았을 때 첫 번째로 나온 표본은 그렇죠? 개의 평균은 뮤. 그렇죠? 모평균이고 분산은 그냥 모분산이다. 그렇죠? 모집단에서 나온 놈이잖아. 내가 모집단에서 나온 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집단이랑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되죠? 자, 이걸 구하고 나면은 이제 그뒤부터 문제가 쉽습니다. 자, 표본 평균은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르는 놈에서 뽑은 표본 평균도 당연히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르죠. 되죠? 똑같이 모평균이 5 대신에 분산이 뭘로 바뀌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죠. 그렇죠? 근데 지금 n이 몇이야? 25잖아. 그래서 얘는 5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분산이. 표본 평균은. 그렇죠? 표본 평균은 모집단에서 나온 놈들을 다 더하고 n으로 나누고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모집단이랑 분산값이 뭐해? 달라진다고. 분산값이 더 뭐해? 작아진다고. n으로 나누기 때문에 다 더한 다음에.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x1의 평균과 분산 구했고 그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구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뭐 하면 돼? 표준화 해갖고 풀면 되잖아. 그쵸? 기억 맞죠? 왜? 표본 평균도 평균이 몇이니까? 5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 5니까 4보다 큰 부분이나 4보다 작은 부분이나 6보다 큰 부분이나 다 5에 대해서 뭐 하겠어? 4보다 작은 부분이나 6보다 큰 분이나 5에 대해 뭐니까 대칭이니까 둘이 확률 같겠죠. 되죠. 다음에 니은 표본 평균이 6보다 큰 확률. 그럼 뭐 해주면 돼? 표준화 해주면 되죠. 그럼 표본 평균이 6보다 큰 확률 계산해 주면은
Z 바꾸시고 600이 5, 1 나누기 5분의 3 이렇게 해주니까 계산하면 3분의 5가 되겠네. 그 3분의 5보다 큰 확률이 되고. 자, 이번에는 X1이 10보다 큰 확률은 표준화하면 Z가 되고 10 빼기 5 나누기 몇이야? 3. 이렇게 하니까 계산해주면 3분의 5가 되네. 그렇죠? 둘 다 표준 정규 분포일 때 3분의 5보다 큰 확률이 되는 거니까 니은도 맞죠. 자, 디귿 X1이 8보다 큰 확률 표준화 해줘. 8 빼기 5 하면 3 나누기 3 하니까 1보다 큰 확률 더하기 표본 평균이 4.4보다 큰 확률 4.4에서 5 빼줘. 4.4에서 5 빼줘. 그럼 몇이야? 0.6이잖아. 마이너스 0.6이잖아. 마이너스 0.6 얘가 뭐야? 0.6이잖아. 마이너스 0.6을 0.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을 때 1보다 큰 확률 더하기 마이너스 1보다 큰 확률 요거 둘을 더해줘야 된다고. 요 빨간 부분이 요로 뭐 할 수 있어?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넘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더하면 몇이야? 1 맞죠. 디귿도 맞다. 4번. 되죠. 자, 요런 조건들을 아예 문제가 애초에 이렇게 알려주고 풀라? 기억 니은데 이거 풀라 그러면은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근데 문제가 요렇게만 알려주고 풀라고 하니까 조금 당황하고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표본 뽑았어.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표본 X1이 됐든 뭐 X2가 됐든 X3가 됐든 X25가 됐든 되죠? 정규 분포에서 뽑았어, 얘네들을. 그럼 얘네도 뭘 따라? 정규 분포 똑같이 모집단이랑 똑같은 분포 따른다고. 되시죠? X1은 모집단에서 나온 놈이야.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포를 그대로 뭐 하겠어? 따르겠죠. 그렇죠? 이게 돼야 돼. 이런 생각이 돼야 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첫 번째로 나온 표본 뽑아서 첫 번째로 나온가? 뭐 30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걔가 무슨 분포를 가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지금 얘 X1은 뭐야? 표본을 뽑았을 때 첫 번째로 나온 값이기 때문에 X1도 뭐야? 확률 변수입니다. 그쵸? 표본을 뽑을 때마다 얘가 계속 뭐 하겠어? 바뀔 거 아니야. 그쵸? 어쩔 때는 얘가 10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20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100.5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바뀔 거란 말이야. 표본을 뽑을 때마다. 그 때문에 X1도 확률 변수기 때문에 X1도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되죠? 근데 그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어?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모집단에서 나와준 값이기 때문에 모집단에 있는 모든 값을 X1이 뭐 할 수 있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X1은 그렇죠? 표본을 무한히 많이 뽑으면은 X1이 모집단에 있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모집단의 분포를 따른다고. 되죠? 이런 생각을 반드시 이런 개념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1도 확률 변수다 라는 생각만 가져주신다면은 뭐 충분히 공부하시면서는 풀 수 있고 시험장에서 이거를 처음 보고 풀려 그러면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 그렇죠.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니까 처음 풀어봤을 때 이거 틀리고 와 어떻게 푸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정상이고 나는 X1이 확률 변수라는 거 알아서 X1은 요런 모집단이랑 똑같은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내가 알아서 풀었다. 그럼 진짜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해오신 거고 당연히 못 풀더라도 지금까지 공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제대로 해온 거야. 왜냐면 이제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황하고 못 풀 수도 있습니다. 되죠. 대신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 풀어주시면 된다. X1, X2, X3 어쨌든 표본들 이제 표본도 확률 변수다. 되죠. 요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뭐야? 카이 제곱 검정인데 근데 범주가 관람객수 하나밖에 없네. 그쵸? 카이 제곱 뭐야? 적합도 검정이네.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 구해볼까 했는데 갑자기 A가 요렇게 변하면은 유의확률 어떻게 변하나요? 이런 문제지. 그쵸? 얘는 무슨 문제야? 개념 문제죠. 카이적 적합도 검정에서 유의 확률에 대한 개념 문제라고. 되시죠? 자, A는 뭐야? 목요일에 나오는 관람객 수죠. 그 나머지가 금요일에 오는 관람객 수고. 되죠? 그 A는 뭐야? 관측 도수입니다. 자, 이 관측 도수가 변해. 0에서 600으로 변해. 자, 그러면 유의확률이 뭐야? P값. P값은 어떻게 변하냐? 자, 요런 문제죠. 되죠? 자, 그래서 관측 도수는 뭐에 영향을 끼쳐? 검정 통계량에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이미 기대도수는 정해져 있어. 이미 기대도수는 이 1200명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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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나와줘야 돼. 그쵸? 목요일에는 요게 6분의 1이니까 목요일에는 200명이 기대도수로 나와줘야 되고 금요일에는 400명이 나와줘야 돼. 되죠?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해? 5 빼기 2의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구하잖아. 그쵸? 근데 이미 2는 다 정해진 값이고 이 5가 이 관측도수가 0에서 뭘로? 600으로 변한다고. 되시죠? 자, 그럼 A가 처음에 0이었어. 그럼 200 빼기 0 하니까 요 차이가 몇이야? 200이죠. 200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쵸? 금요일 입장에서 보면은 0일 때 여기 값이 600이니까 관측도수가 600이니까 600 빼기 400 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200의 제곱일 거라고. 분자 부분이. 요렇게 더해 줄 거라고. 되시죠? 자, 그러다가 0부터 계속 A가 증가하다가 200이 됐어, A가. 그쵸? A가 200이 되면은 목요일에 관측도수 기대도수 차이가 몇이야? 0이고 금요일도 600 빼기 200 하면 400이니까 관측도수랑 기대도수의 차이가 몇이야? 0이 된다고. 되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200 넘어가서 600으로 증가하면은 그때는 차이가 600 되면 차이가 몇이야? 400의 제곱, 400의 제곱 이렇게 늘어난다. 되죠? 자, A가 관측도수인데 A가 0에서 600으로 변해가면은 검정 통계량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200제곱 더하기 200제곱 요렇게 하다가 나중에 0이 되니까 검정 통계량이 처음에 뭐해? 줄어들다가 되죠. 그러다가 점점 차이가 기대도수랑 관측도수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400제곱 더하기 400제곱 막 이렇게 커지잖아. 그쵸? 줄어들다가 늘어난대. 검정 통계량. 되시죠? 0에서 600까지 변하는 동안 검정 통계량은 줄어들다가 늘어난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럴 때 P값은 어떻게 변하냐? 자, P값이 뭐야? 이렇게 카이제곱 분포가 있을 때 어딘가에 검정 통계량이 이렇게 있다면은 카이제곱 검정은 무슨 검정이야? 우측 단측 검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검정 통계량보다 무슨 값? 큰 값이 나올 확률. 그게 바로 뭐야? P값이죠. 그렇죠? 그게 P값이라고. 자, 지금 검정 통계량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점점 뭐한데? 줄어든대. 줄어들면 1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검정 통계량이 줄어들어. 여기로 왔어. 그럼 이만큼이 뭐가 돼? P값이 되죠. 그 원래 있던 요 빨간색 P값보다 줄어들면 검정 통계량이 줄어들면 P값이 어떻게 돼? 커지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줄어들면 P값이 뭐해? 증가한대. 되죠. 둘이 역으로 움직인다고 검정 통계량이 올라가면 P값은 오히려 줄어들고 검정 통계량이 줄어들면 P값은 뭐해? 올라간다고. 증가한다고. 되죠. 이쪽으로 가면은 P값이 점점 증가한다고. 자, 그러다가 다시 검정 통계량이 뭐해? 늘어난대. 다시 일로 간대 검정 통계량이. 그럼 다시 P값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줄어들겠죠. 감소하겠죠. 되시죠? 그래서 P값은 어떻게 변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정답 몇 번? 1번이라고. 되죠? 자, 진짜 좋은 문제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좋은 문제. 뭘 하냐면은 더 이상 칠할 색깔이 없네요. 너무 많이 칠해갖고. 자, 관측도수가 변할 때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변하나를 살펴봐서 걔를 이용해서 뭐에 P값은 어떻게 변하나요? 이런 문제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P값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개념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P값은 검정 통계량이 변하는 방향과 뭐에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는 생각이 있어줘야 돼. 그렇죠? 검정 통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보다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기각을 하게 되니까 P값은 줄어든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개념만 있었으면은 그냥 바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한 10초 만에 정답 찍었어. 1번 이렇게. 그렇죠? 개념이 있으면 풀 수가 있어. 근데 지금까지 일단은 처음 공부할 때는 뭐해?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에 검정 통계랑 공식 외우는데 일단 급급하잖아. 그렇죠? 일단 그게 먼저 우선 돼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뭐 해야 돼? 검정을 해내야 되니까 일단 그게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으로 검정 통계량이 변할 때 P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더 나아가서 관측도수가 변할 때 P값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땐 당연히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P값은 카이제곱 검정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회귀 분석, 분산 분석 각종 검정에 다 나오는 거잖아. 유의 확률이라는 거는.
그쵸? 그렇게 하면서 P값을 여러 번 푸시다 보면은, 그리고 카이조 검정 문제를 또 여러 번 푸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 연결고리가, 이 생각의 고리가 충분히 연결될 거야. 되시죠? 관측 도수가 변하는데 검정 통계량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난대. 그러면은 P값은 반대로 늘어나다가 줄어든다. 그렇죠? 이 생각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실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쵸?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이렇게 생각해내야 되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시험 날까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실 테니까, 계속해서 뭐 꾸준히 뭐 공부를 쉬지 않고 생각을 해 가면서 해 주시길 바라면서, 2025년 국어 다 풀었고 이제 좀 어땠는가 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 국어 문제 다 풀어 봤습니다. 그쵸? 다 풀어 본 결과 '아 어렵긴 어렵다.' 그쵸? 왜? 좀 약간 시기 1번 풀다가 이제 이 풀이 풀다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통계적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들어간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식 암기만 해서, 그쵸? 이 공식이 왜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고 그냥 공식 암기만 해서 시험장에 갔으면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공부할 때도 통계적인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쵸? 이제는. 자, 기출 문제를 다 뭐해? 공개해 놓잖아. 그쵸?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시험은 지금까지 풀어보지 못한, 그쵸? 출제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들이니까. 되죠? 근데 그 처음 보는 문제들을 푸는 원리가 완전 색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기출에서 나온 생각들, 그쵸? 개념에서 나온 생각들을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평소 공부할 때도 조금 '이 문제는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을까? 이 문제의 원리는 무엇일까?' 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되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 1 번 '내가 9급 준비한다고 7급 안 풀어도 되냐?' 그렇지 않다. 그쵸? 예전 7 급이 요즘 9 급이랑 난이도가 똑같다. 아니면 넘어서서 요즘 9 급이 더 어려운 수준도 있습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7급 기출 풀어야 된다. 다음 2 번, 11 년부터 시험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11 년부터 25년 몇 개야? 15개 곱하기 뭐야? 7 급, 9급 두 개잖아. 그쵸? 그럼 30 개. 30개 기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 년간 공부하면서. 그쵸? 나는 지금 당장 시험 시간이 뭐 시험이 2 개월밖에 안 남았다. 뭐 요러면은 30개 다 풀긴 힘들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어쩔 수 없이 최신부터 풀어야 되는데, 아직 내가 시험 공부하는데 충분히 여유가 있다. 6 개월 이상 여유가 있다. 아니 뭐 3 개월, 4 개월 뭐 이상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1년 옛날 거부터 해 갖고 한 번은 반드시 풀어 보셔라. 그쵸? 요 7 급도 뭐 여러 번 풀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한 번은 풀어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다시 나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요즘 나오는 문제들을 정복할 수가 있다.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새로 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강의는 옛날 강의는 좀 공식 암기 위주의, 그쵸? '어떻게 하면은 빨리 암기를 잘해서 풀까?' 요런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통계적 생각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뭐 굳이 뭐 단원별 풀이, 뭐 기출 풀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자, 그런 강의들도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5년 국어 풀었는데, 나 점수가 예전 거 뭐 22년 9급 이런 거 풀었을 때보다는 좀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공부하다가. 그쵸? 근데 그게 당연하다. 어렵기 때문에. 작년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은 거 어쩔 수 없다. 되시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통계학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합격 컷을 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강의 들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